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칸트, 뉴턴, 라이트 형제, 아담 스미스, 노벨 등 누구나 알고 있는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평생을 혼자 산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혼자 사는 사람, 즉 1인 가구는 세계적으로 비중이 늘고 있는데 약 3억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2016년 약 540만으로 전체 가구의 2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전반적으로 1인 가구의 행복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싱글인 사람은 커플보다 행복을 얻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인생을 충실하게 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올해 108세인 영국의 매들린 할머니는 남자친구를 한 번도 사귄 적이 없고 자신의 장수 비결이 모태솔로라고 했다는데요. 1912년에 태어난 할머니는 책을 수선하는 재책업자로 일하면서 남자 곁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결혼과 부부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없이 혼자 살며 요리도 하고 정원도 가꾸며 충실한 여생을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의 미혼 남녀의 혼자 있는 시간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여성은 82.6%가 혼자 있는 시간이 즐겁고 편하다고 답했고 남성은 과반 이상인 57.1%가 외롭고 불편하다고 했답니다. 흔히 혼자 사는 것을 인간관계의 단절로 생각하기 쉽고 혼자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가 외로움, 소외, 편협함 같은 암울하고 황량한 정서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결혼한 사람들보다 더 외식과 운동도 많이 하며 미술과 음악 강좌 같은 공개 행사 참여, 자원봉사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6월에 개봉한 한국 영화 살아있다 입니다. 준우는 오전 10시쯤에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늦게 일어나 방에서 나와 세수를 하고 시원한 물로 목을 축인 뒤 테이블에 놓인 외출하니까 시장을 봐두라는 어머니의 메모와 돈봉투를 보고 피식 웃은 뒤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시작하는데 채팅 참여자들이 저거 CG 아니냐며 TV를 보라는 채팅 메시지에 급하게 TV를 켜 뉴스를 봅니다. 뉴스에선 강북구에서 폭력 사태가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는데 긴급 재난 문자와 함께 폭동 소식이 들려오고 베란다 밖에서 비명 소리들이 들려오자 준우는 소리를 따라 창밖을 열어보는데 아파트 바닥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서로 아비규환 상태이고 헬리콥터의 요란한 소리와 폭발음, 소방차의 사이렌 등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준우는 어머니를 찾는 한 여학생이 어머니를 만나고는 금세 좀비로 변해 어머니를 인정사정 없이 물어뜯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갑자기 일어난 지옥 같은 상황에 당황한 준우는 멘붕 상태인데 벽 너머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에 흠칫합니다. 준우가 상황을 알아보기에 현관문을 살짝 열자 땀에 젖은 옆집 상철이 자기 형이 갑자기 이상하게 변했다며 우격다짐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준우는 당장 나가라고 하지만 옆집 남자는 계속 핑계를 대며 나가지 않고 결국
화장실만 쓰고 바로 나가는 걸로 합의를 봅니다. 옆집 상철이 화장실을 간 사이 감염자는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감염 증상을 보이고 감염 전의 행동 패턴과 식인 행동을 보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상철은 화장실을 썼음에도 나가지 않고 1시간만 있게 해달라는 등 계속해서 핑계를 대는데 준우는 상철이 화장실에서 급하게 닦고 나온 목덜미의 상처를 발견합니다. 이때 갑자기 뉴스에서 말해주었던 감염 증상처럼 눈에서 피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이미 그를 의심하고 있던 준우는 꺼낸 식칼을 재빨리 들이밀며 나가라고 소리치는데 결국 현관으로 밀린 상철은 좀비로 변이해버리고 준우는 치열한 몸싸움 끝에 바깥으로 쫓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좀비화된 상철은 복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구의 좀비에게 무참히 얻어맞고 상철의 피가 준우의 집 현관문 바닥으로 스며 들어오는 장면으로 영화 타이틀이 시작됩니다. 먼저 이 영화의 오프닝과 클로징 OST로 아이슬란드 밴드 시규어 로스의 앨범 이니의 세일을 듣고 영화 이야기 계속합니다. 현실을 믿기 힘들지만 준우는 냉장고로 현관문 입구를 막고 장기 생존을 위해 음식을 나누어 둡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받지 않고 문자로 날아온 엄마의 메시지는 지금 엄마는 안전한 곳에 잘 피해 있고 곧 집으로 갈 테니 꼭 살아남아야 한다는 문자입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메모를 적어 액자에 꽂아놓고 혼자 중얼거리며 잠이 듭니다. 지옥 같은 하루가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되었는데 TV에선 여전히 감염자들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소파에서 자신의 집 주소를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려다가 인터넷을 보니 어떤 남자가 창문에 매달려 통신을 잡으려는 모습이 나오는데 통신이 잡히자 자랑스러워 아예 한 팔을 의지하며 몸을 쭉 펴는 위험한 짓을 하다 추락사합니다. 이를 본 준우는 통신을 잡아 부모님과 통화하기 위해 드론에 휴대폰을 매달아 밖으로 띄우는데
드론이 점점 하늘로 오르면서 통신이 잡히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갑자기 드론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게 통신 잡기는 실패하고 심심한 준우는 컴퓨터로 배틀 그라운드 게임을 하는데 역시 서버도 끊겨버립니다. 그날 저녁 준우는 셀프 캠을 찍으며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다 잠이 들고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는데 야밤에 밖에서 한 여경이 좀비들에게 쫓기고 있었고 총으로 좀비들을 사격하지만 총알이 떨어져 재장전하는 틈에 결국 좀비들에게 둘러싸입니다. 준우는 이 여자 경찰을 구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대신 유인하고 여경은 좀비가 되기 전에 자살하려고 하는 듯 자신의 총을 머리에 겨누다가 놓치고 결국 좀비들에게 끌려가 물려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준우가 소리친 탓에 복도에 있던 거구의 좀비가 준우의 집에 현관문을 부수고 들이닥칩니다. 준우는 베란다로 도망가다가 가까스로 창틀에 매달려 좀비를 유인해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때 현관문 잠금장치가 고장나 문틈을 좀비들 몰래 메우며 수리를 합니다. 공포와 외로움에 자신이 방송하던 유튜브 캠을 켜놓고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하던 준우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허탈감에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가수 박지윤이 부릅니다. 하늘색 꿈.
다음날 준우는 감염 관련 TV 뉴스를 보는데 아직 전국적인 감염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해서 방송은 나오고 있었고 심지어 현 사태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인터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대출 광고가 나오자 준우는 이 와중에 광고냐며 욕을 하지만 이후에 나온 진라면 광고를 보고는 준우가 최후의 만찬이라며 숨겨두었던 진라면, 컵라면을 꺼내어 끓여 먹습니다. 그런데 마시려던 생수병이 엎어져 물이 쏟아지고 수도꼭지를 확인하며 싱크대와 화장실 물이 모두 안 나오는 것을 알게 되자 결국 식탁 위에 엎어진 물을 아까워하여 핥아 마십니다. 이후 먹을 것과 물이 없어 아버지가 찬장에 둔 술을 마시게 된 준우는 가족들이 돌아오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때 강 너머 폭발과 함께 정전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전에 잠시 터진 휴대폰에서 받은 문자로 살아남기 위해 다른 이들이 SNS에 자기 집 주소와 올린 사진을 보고 사진을 올리고 해시태그로 아버지가 남긴 살아남아야 한다를 적습니다. 그러다 음성 메시지가 왔다는 신호를 받고 듣기 위해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겨우 신호가 터져 부모님의 음성 메시지를 받게 되지만 들려오는 음성 메시지에선 부모님과 누나의 비명소리들이 울려나오고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겼음을 알게 되어 절망한 준우는 분노에 휩싸여 집에 물건들과 TV를 부수고 골프채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 좀비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며 좀비 하나의 머리를 날리지만 아파트에는 이미 어마어마한 수의 좀비가 있었고 이에 공포심으로 이성이 다시 돌아와 간신히 좀비들을 따돌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또 하루가 가고 하늘엔 요란한 전투기 소리와 강 건너에서 여러 건의 폭발도 일어나자 이젠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은 터라 지금까지 남기던 영상도 바로 인사만 하고 끝내버리고 목을 메고 자살하려는 순간 반대편 아파트에서 자신의 얼굴로 향해 쏘아진 레이저 광선에 생존자가 있음을 알게 되어 가까스로 자살을 포기하고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이때 상대방이 레이저로 집안의 가훈의 안녕과 액자의 보를 가리키며 잠깐 유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준우는 창문을 열고 건너편에서 레이저를 쏜 유빈에게 손을 흔들어 반갑게 인사를 하자 유빈은 손가락 표시로 7시에 다시 연락하자고 합니다. 조피디와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노래 Hold the Line입니다.
그러나 장담 못해 난 못해 실패하면 그냥 장난 오케이 이건 도박 그 시작과 끝이 넌 불분명해 칼을 빼면 무라도 썰어야지 남자답다는 게 사실 뭐가 별거니 벽에 부딪히면 물러서는 것이 남자다운 거니 선은 넘어가라고 거졌고 룰은 깨어지기 위해 존재해 꼭 가르쳐야 하니 밀고 넘어지는 줄다리기 Up and down and round and round 걱정만 아무나 못 넘봐 10분만 주면 바람 피우는 저 여잔 거리가 멀거든 I think I love you You must love me baby 너무 오래 끄면 졸릴지 몰라 너무 빠르면 난 놀랄지 몰라 진정 날 아낀다면 그 맘을 다 너에게 보여줘 너무 오래 끌면 졸릴지 몰라 차라리 좀 빠른 게 더 낫겠어 진정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모두 다 쏟아줘 너무 오래 끌면 졸릴지 몰라 너무 빠르면 난 놀랄지 몰라 진정 날 아낀다면 그 맘을 다 너에게 보여줘 너무 오래 끌면 졸릴지 몰라 차라리 좀 빠른 게 더 낫겠어 진정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모두 다 쏟아줘 알아 늑대들의 마음 그건 늑대들의 말 그런 입에 발린 말들은 너무 쉽게 푸는 거야 여자들의 마음 알아 늑대들의 마음 그건 늑대들의 말 그런 입에 발린 말들은 너무 쉽게 푸는 거야 여자들의 마음 너무 쉽게 푸는 거야 여자들의 마음 너무 쉽게 푸는 거야 여자들의 마음 나를 위로 보낸다면 좀 더 보여줘 다음 날 늦잠을 잔 준호는 11시에 창문을 열지만 7시 약속보다 늦고 망원경을 보는 유빈에게 휴대폰 네온 사인을 켜 이름을 공유합니다. 유빈의 집에도 좀비들이 침입을 하지만 유빈은 가차없이 도끼로 처단합니다. 배고픈 준호를 위해 유빈은 서로의 집을 연결시키는 줄을 만들기 위해 야구공에 끈을 묶어 던지는데 거리가 짧아 실패를 합니다. 그러자 준호가 드론을 이용해 끈을 전달하여 로프줄을 연결해 소량을 음식을 전달받습니다. 기쁨에 젖어 있는 것도 잠시 유빈이 던져 실패한 야구공에 묶인 줄을 119 구급대 소방관 좀비가 마당에서 줍게 되고 본능에 의해 끈을 따라 베란다를 타기 시작합니다. 이때 끈을 고정하기 위해 연결시킨 탁자가 좀비가 당긴 끈에 끌려오는 바람에 유빈의 허리에 부딪혀 유빈은 잠깐 정신을 잃게 되고 그 사이 좀비는 밧줄을 타고 난간을 뒷골라 유빈의 아파트의 베란다 그쪽까지 올라갑니다. 건너편에서 이를 지켜보던 준호는 드론을 날려 좀비의 얼굴을 핥히는 등 움직임을 방해하지만 드론이 좀비에게 잡혀 부서지며 다시 위기에 처합니다. 다행히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유빈이 손도끼로 좀비의 팔을 잘라버려 그대로 아파트 밑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식량이 떨어진 준호는 용기를 내서 옆집으로 음식을 구하러 가기로 하는데 복도에 죽어있는 상철의 몸에서 열쇠를 찾아 옆집으로 들어간 준호는 침대에 있는 좀비의 발을 보고 상철의 형이 이미 죽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냉장고를 뒤져 누텔라와 식빵 등을 챙긴 준호는 거실에 있던 액자에서 상철이 형의 등산 인증사진을 보고 방에 들어가 미니 칼과 무전기 등의 캠핑 도구를 챙깁니다. 혹시나 해서 이불을 걷어 침대에 있는 좀비를 확인하는데 침대에 누워있던 좀비는 상철의 형이 아닌 형수였고 바로 뒤에서 덮칩니다.
좀비에게 물릴 뻔했으나 가까스로 맞고 이리저리 도망치다 결국 턱걸이 하는 철봉으로 현관문을 막아 탈출하여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 밧줄을 통해 유빈에게도 무전기 하나를 나눠주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굉음이 나서 소음에 민감한 좀비들이 아직 아파트에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유빈은 실수로 짐을 쓰러뜨려서 소리를 내는 바람에 좀비들이 유빈의 집으로 몰려들게 될 상황이 되자 준호는 유빈의 옆집의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어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있을 순 없다고 생각한 유빈이 준호의 아파트 동의 8층에는 좀비가 없음을 확인하고 식량도 거의 다 떨어진 마당에 준호에게 8층으로 같이 이동하자고 권유하여 준호도 이에 수락합니다. 로프를 묶어 1층으로 내려온 유빈은 등산용 도끼를 들고 수많은 좀비들을 베어 죽이며 준호의 아파트 쪽으로 향하는데 이를 보며 감탄만 하던 준호는 유빈이 수많은 좀비에게 밀려 위험에 빠지자 자신도 밧줄을 타고 내려와 골프채로 좀비들을 해치며 그녀를 구하고 일전에 여경이 떨어뜨렸던 권총을 손에 넣습니다. 둘은 가까스로 아파트로 돌아가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수 서영은이 부릅니다. 혼자가 아닌 나.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더는 슬퍼하지 않아. 다신 외로움에
8층의 아파트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지만 하나도 열리지 않고, 그러던 중 청정 지역인 줄만 알았던 8층 복도 끝에 있던 좀비에게 눈에 띄게 되어 많은 좀비들이 속속 올라와 두 사람을 덮치려고 쫓아옵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갑자기 맨 끝집에 문이 열리고 복면을 쓴 남자가 튀어나와 연막탄을 투척해 시야를 가리게 한 뒤에 두 사람을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 구해줍니다. 목숨을 잃진 않았지만 그 상황에 자신을 구해준 남자가 의심스러웠던 유비는 남자가 준 물을 마시지 않다가 먼저 물을 마시는 남성과 물과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 준우의 모습에 결국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따라 먹습니다. 자신만 살아남은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이나 더 만나게 되어 반갑다는 남성과 함께 스팸과 옥수수 통지림을 먹으며 구조대가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남자를 통해 알게 됩니다. 담배를 피우는 남자를 주시하던 유비는 장식장에 놓여있는 분유를 보고 아기가 있냐며 물어보자 남자는 없다고 대답하는데 심지어 옆에 있던 액자에는 다른 가족 사진이 있었고 남자 또한 이 집의 원래 주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때 준호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유빈도 점차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 먹었던 음식에 약을 넣은 것으로 남자는 유빈의 팔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방에 넣은 뒤 자물쇠로 잠가버립니다. 그 방엔 남자의 아내가 감염된 상태로 목줄이 묶여 있었고 남자는 그런 아내의 허기짐을 달래기 위해 유빈을 그녀의 식량으로서 방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준호가 의식을 찾고 남자를 권총으로 쏘려 하지만 남자가 줄을 놓으면 좀비가 유빈에게 달려들 것을 알기에 섣불리 쏘지 못하는데 남자가 결국 줄을 놔버리자 준호는 달려들어 가까스로 줄을 붙잡는데 끝내 줄을 놓치고 방을 열려 하지만 자물쇠 탓에 열 수가 없고 밖으로 들리던 유빈의 비명도 끊깁니다. 상황을 보기 위해 남자가 자물쇠를 열자 감염된 그의 아내가 그를 덮치고 그 뒤로 유빈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다행히 유빈은 방에 있던 담요로 좀비의 시선을 막아 버틸 수 있었고 결국 좀비 아내에게 물린 남자는 죽어가며 그동안 수고했다며 이제 괜찮다고 말하고 유빈은 총으로 두 사람을 쏴서 죽입니다. 근데 이때 울린 총성을 들은 복도 및 아파트 밖에 있던 좀비들이 일제히 집 앞으로 몰려들고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에 희망이 사라진 유빈은 준호에게 총을 건네면서 우린 아직 사람이라며 지금 같이 죽자는 신호를 보내자 거절하던 준호도 결국 수락했는지 유빈에게 권총을 겨눕니다. 가수 god의 길입니다.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을 이뤄질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이냐.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그건 누굴 위한 꿈인가.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이때 멀리서 들려오는 헬기 소리에 둘은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되고 옥상으로 향합니다. 좀비들을 뚫고서 간신히 옥상에 도착하지만 헬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옥상에서 여기 우리 아직 살아있다고 외치며 절규하는 준호와 유빈 두 사람은 뒤따라 올라온 좀비들에게 쫓겨 옥상 난간까지 몰립니다. 이젠 총알도 모두 떨어지고 정말 끝인 줄 알았던 두 사람이 뒤에서 군용 헬기가 떠올라 항공구조대 사트 대원 둘이 다가오는 좀비들을 총으로 막으면서 두 사람을 구출합니다. 헬기에 탄 준호와 유빈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에 서로를 보며 웃고 헬기가 점차 높은 곳에 오르자 그동안 잡히지 않았던 휴대폰의 신호가 드디어 터져 준호의 휴대폰에는 그간 밀렸던 메시지들이 쏟아집니다. 한편 뉴스에서는 감염으로 인한 식인 폭력 행위가 아파트가 밀집된 수도권의 피해가 커서 정확한 숫자는 확인되지 않지만 최소 5만 명 정도가 감염된 걸로 추정된다는 소식과 SNS를 통해 피신해 있는 생존자들을 역추적해 구출하겠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탄 헬기의 밑으로 생존해 있다는 SNS 내용들이 여기저기 떠오르고 준호가 일전에 SNS에 올렸던 살아남아야 한다는 해시태그가 살아있다는 해시태그로 변하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준우의 절망이 극에 달하는 순간 또 다른 생존자인 유빈이 등장하며 새로운 전화를 맞이하는 살아있다는, 다른 누군가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희망과 의지를 갖게 되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위기에 맞서는 모습으로 짜릿한 스릴과 쾌감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론,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부터 손도끼, 아이스픽, 무전기, 산악 캠핑 용품까지 아날로그적인 물건들이 강력한 생존 이템으로 활용되어
현실적인 재미와 몰입감을 한층 높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숙한 공간인 아파트를 주 무대로 설정, 아파트의 구조와 특성 자체가 고립과 위기 생존을 오가는 극적인 장치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영화의 리얼한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영화 곳곳에 허술한 부분도 많은데 굳이 한 가지를 꼽자면 20일이나 고립되는 상황에 1인치도 자라지 않은 준우의 염색머리인데요. 유아인의 캐릭터를 잡는 과정에서 헤어스타일부터 여러가지 꼼꼼하게 챙겼다는데 캐릭터 구축 능력은 훌륭했으나 캐릭터의 변화 과정은 조금 놓친 느낌입니다. 아기자기한 아이디어로 위기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이런 영화에서 작은 디테일 하나가 작품 완성도에 큰 파장을 내는 만큼 이 이외에도 군데군데 드러나는 많은 빈틈들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영화 살아있다 였는데요. 살아있다의 원작은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가 맷 네일러의 각본 언론이입니다. 조일영 감독은 언론의 각색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연출 권유를 받고 감독 데뷔까지 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적인 설정에 맞춰 시나리오를 각색하면서 제목을 살아있다로 변경했고 SNS가 주요 구조 수단이 되는 디지털 시대의 특성에 착안해 제목 앞에 샵을 붙였고 해시태그 하나로 영화가 품고 있는 주제와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중반에 준우가 고립된 상황에서 들었던 OST로 래퍼 빈지노가 부르는 브레이크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난 자유롭고 싶어 지금 전투력 수치 111% 입고 싶은 옷 입고 싶어 길거리로 가서 시선을 끌고 싶어 내가 보기 싫은 새끼들은 zipper 닫아버리고 내 걸 열어주고 싶어 그래 할 말 안 하고 살고 싶어 그래서 내게 욕을 하나 싶어 지금껏 난 사랑하고 싶어 너도 나라도 아니고 날 말야 다른 나라라도 날아가고 싶어 일이라도 때려쳐버리고 말야 난 일을 하기 싫어 기계처럼 일만 하면 고장나기 싫어 yeah 난 그러고 싶어 그게 나쁘든 좋던 말야 그게 나쁘든 좋던 마냐 내가 돼버리고 싶으면 말야 그게 돼버리고 싶단 말야 난 그냥 돼버리고 싶어 굳이 파기고 뭐고 서럽은 let me be who I am 그게 다 내 주지라는 게 있다면 화학처럼 난 그냥 깨부시고 싶어 깨부시고 싶어 깨부시고 싶어 깨부시고 싶어 쿵쿵쿵쿵쿵 깨버리기 싫어 깨버리기 싫어 깨버리기 싫어 쿵쿵 깨기 싫다고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그런 사람 여기 없어? 없으면 됐어 없어도 난 됐어 난 혼자 광뚜껑을 다 깼어 내가 살리고 싶은 건 내게서 똑같은 새끼들은 지구에 살고 셌어 내 여자친구 내가 최고랬어 내 친구들은 PC방으로 퇴근했어 사람들은 성실하기만 바랬어 피곤하지 날 그냥 게으르긴 냅둬 네 모두 줄 잘거 됐어 맨날 재고 재서 날 삐뚤어하고 싶어 난 미꾸라지처럼 미끄럽고 싶어 싸우긴 싫어도 입 닥치기 싫어 그래 난 시끄럽게 찌푸럽고 싶어 있으려고 그저 가만히 있기 싫어 있으려고 가만히 있기보다 시끄럽게 찌푸럽고 싶어 근데 또 재벌이 되고 싶다고 그게 나쁘든 좋던 마냐 내가 돼버리고 싶으면 말야 그게 돼버리고 싶단 말야 난 그냥 돼버리고 싶어 굳이 파기고 뭐고 서럽은 let me be who I am 그게 다 내 주지라는 게 있다면 화학처럼 난 그냥 깨부시고 싶어 깨부시고 싶어 깨부시고 싶어 깨부시고 싶어 쿵쿵쿵쿵쿵 깨버리기 싫어 깨버리기 싫어 깨버리기 싫어 쿵쿵 깨기 싫다고 I wanna be myself I wanna be different So let me be imperfect But you just can't resist it But you can't Boy you hate Why are you so mad
살리고 싶어